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8% 하락해서 1922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 하락해서 47,9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8일에 아주 극소량의 순매수세로 보여주고 모든 거래일을 다 매도로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었는데 정확하게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5만원 이상, 그리고 5만 5천원, 6만원 이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의 비중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가가 4만 2천원까지 하락하고 다시 5만원 위에까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5만원의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47,900원까지 하락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주가들이 코로나 직전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 형태의 차트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급락해야 될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폭보다 더욱더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시장에서 보여줄 하락세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각 나라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시장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였지만 V자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즉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V자를 만들고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많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훼손된 가치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의 향후 3분기라든지 4분기 이렇게 남은 분기의 실적들이 개선되었다, 이런 기사도 좋지만 이런 기사보다도 생각보다 덜 둔화가 되었다, 이런 지표들만 나와도 시장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3단계 구간에 삼성전자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분기의 실적 우려와 3분기의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점이었던 5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뒤에 다시 내려오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주말에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된 집단 코로나 감염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자, 3분봉인데요. 오늘 언택트 관련된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 막판에 가서는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이라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난 주말에 발생된 집단 코로나 감염,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클럽 감염자가 발생되었을 때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34명이었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기사를 보면 35명,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사를 보면 27명. 물론 이 클럽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허위로 연락처를 기재하는 바람에 동선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 3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된 토요일이죠. 이때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너무 두려움에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에 이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7,9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종목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3월 19일을 기점으로 1439포인트에서 오늘 5월 12일까지 약 50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날 1457포인트 가장 저점을 찍고 나서 어제죠, 11일까지 약 33.5%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더욱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업종이 헬스케어 약 5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재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약 50% 정도, 그리고 소재 쪽, 에너지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커뮤니티 이쪽에서도 38.6%, 유틸리티 38.4%, 금융,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런 분야에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크게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코스피 내에서도 시가총액의 비중이 IT 쪽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IT는 19%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 종목이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코로나 직전보다 주가가 더욱 상승하였고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카카오로 갈아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삼성전자에서보다 더 많이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은 이 종목이 80% 이상 이렇게 상승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 80%라고 하면 이 정도 되겠죠? 왜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없죠. 하지만 해당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경제신문에서도 다루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다루게 되고 주변 지인들이 해당 종목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볼 때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보이죠.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약 80% 정도 상승된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이 더 상승할 수는 있어도 그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식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항상 목표가 원금 복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른 업종들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대비 이렇게 크게 상승률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IT 업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9%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을 갈아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19%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언택트 관련된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에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IT 업종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서
물량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6만원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 큰 상승의 구간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80% 이렇게 상승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매수하려고 신경도 안 쓰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항상 매수를 해서 나중에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때 큰 상승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닥에 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보다 더욱더 안전한 곳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 적금을 넣을 바에야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여러분만의 주관을 가지시고요. 항상 핫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이런 종목을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우량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의 주목받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반응이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3분의 1이 넘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 하루죠. 그 하루도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을 제외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은 좋지 못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조금 유념하시고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떨어질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